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설 명절을 앞둔 대선 민심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막상 막하 딱 붙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설 민심이 대선판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음판 대선 전국의 움직임 이중건 교수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이제 대선까지가 한 39일, 뭐 D-한 40일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D-40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물론 뭐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긴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딱 붙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갤럽이 지금 어제 그러니까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도 갤럽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신뢰도가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35%.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요즘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우세하긴 한데 오차 범위 내다 이 말이에요. 전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지만은 대개는 이제 오차 범위 내고 그때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기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거꾸로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우세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두 자릿수까지 앞서가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딱 붙어 있다. 막상막하다. 그러니까 갤럽에서 지금 35%로 같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는 2% 오르고 이재명 후보는 1% 오르고 대신 안철수 후보는 17%였습니다만은 지난번 유사일 때 2%가 떨어져서 15%로 좀 내려앉았고요. 지금 코리아 리서치 등 4개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NBS라고 하는데 전국 지표조사 보면은 윤석열 34, 이재명 35, 1% 차이고 세계일보고 넥스트 리서치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이 32.9, 이재명이 33.5, 0.6%.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박빙이라고 봐야겠죠.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1.1 윤석열, 이재명이 32.9, 안철수가 10.5. 그런데 그 이전에 뭐 조사들을 보면은 리서치 뷰에서 조사한 것 보면은 윤석열이 45, 이재명 39. 또 뉴스핌이 조사한 거 보면은 윤석열이 42.4, 이재명 35.6.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가 조사한 것 보면은 42.6 대 36.7. 어쨌든 대부분의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은 40% 선을 웃도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여전히 이재명은 35에서 뭐 37. 그 선, 그러니까 35%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들을 보면 아마 한국갤럽이라든가 또 MBS 전국 지표조사, 코리아 리서치 등 4개사가 하는 거 이게 여론조사의 방법에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직접 뭐랄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느냐, 뭐 ARS를 돌리느냐 뭐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표본은 뭐 대충 이제 아마 뭐 과학적 표본 방법이라 해서 대개는 뭐 비슷하게 할 텐데 지역 할당제라든지 뭐 연령 할당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할 텐데 다만 이제 이 ARS로 하느냐 아니면 직접 면접 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갤럽이 상당히 좀 보다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워낙 지금 여론조사 기관, 회사가 많아가지고 그게 또 들쑥날쑥하고 말이죠. 같은 날 발표되는 조사도 보면 완전히 반대로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그 저 바닥을 치고 이제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추세고 상승세죠.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자꾸 뒤로 좀 밀리는 추세예요. 거기다 이제 이 안철수 후보도 보면 17%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밀리는 그런 추세니까 판세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그렇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뭐냐, 야당 후보거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여당 집권당 후보니까 조직면이라든지 이런 그다음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한 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두 자릿수 이로 차이를 내놓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갤럽에서 17%까지 올라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20%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난 대선 때 21%를 얻었으니까. 그러나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10%에서 15% 여기도 박스권에 갇힌 데다가 오히려 최근 조사에서는 10% 아래,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지금 줄어들어 본 거 아닙니까? 뉴스핌 코리아 정보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 8.8, 그리고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보면 9.8%, 리서치 뷰 UPI 뉴스 조사 보면 9%.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게 지금 갤럽에서 15%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난번 조사에서보다도 2%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갤럽은 아무래도 전화 면접 조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추세였어요. 그래서 코리아 리서치 등 4개사가 하는 것도 비슷한데 이게 좀 보수적으로 나왔는데 이 추세들 보더라도 그동안 갤럽에서 조사에서는 윤석열이 쭉 밀리다가 이제는 따라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에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캠프에서는 설 전에 이 ARS 조사에서는 5% 이상의 차이를 내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딱 붙으면은 설 이후에 충분히 승세를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목표대로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뭐 완주를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가라앉을 경우 안철수 후보로서는 참 선택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지난번에 21%까지 올라갔던 건 당시 상황이 그냥 통상적인 그런 대선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였거든요. 그렇죠. 경우고 홍준표 당시에 그 후보도 보면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오늘 나왔던 것보다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나갈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나온 후보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후보 90력을 발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걸 결집시킬 상황이 아니니까 표가 저절로 거의 나누어졌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제1야당 후보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성향 유권자들의 그 결집력을 윤석열 후보는 갖고 있다고 볼 때 안 후보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전통적인 그런 안 후보 지지 세력이 이제 모였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게 뭐 한 10% 좀 넘는 뭐 그 정도 선이 거기서부터 가장 높은 선이다 이렇게 보면요. 앞으로도 안철수 후보의 그 표 결집력이랄까 이런 것은 지금 이미 한계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오히려 그 표들이 나중에 그런 지지세가 나중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 쪽으로 결집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여기서 도로 빠져나가서 특별한 그게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안철수 쪽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아마 생각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원팀 이런 만드는 문제가 하나의 또 과제였었는데 지난번 양자 두 사람
윤석열하고 홍준표 의원 간의 만찬 회동을 통해서는 원팀에 잘 합류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천권을 달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계속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몽리 어깃장을 놨었는데 지금 합리적으로 예. 오늘 발표한 것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당시 합의한 대로 상임 고문을 스스로 이제 수락을 한 거죠. 예, 물론 물 밑에서 뭐 이 국민의힘 이철규 지금 사무부총장인가요? 뭐 그런 분들이 나서 가지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고 물밑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는 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윤석열 후보로서는 홍준표 의원의 합류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 되죠. 왜냐하면 그 당내 분열 요인을 예. 그런 것을 줄였잖아요. 그럼 제가 그 홍준표 의원으로 비롯되는 그런 분열 요인은 완전히 제거된 셈이죠. 예. 그다음에 뭐 홍준표 의원은 이제 들어오면서 뭐 화이부동이라 한다든지 뭐 꽃이 진다고 바람 조지훈 시인의 예, 낙화를 또 읊으면서 뭐, 예, 들어왔. 하긴 했는데 그 명분이 좀 그렇고 본인도 명구스러우니까 뭐 그러니까. 화이부동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 고문직을 맡았다. 이러다니까 그 이제 저 요인은 그러니까 분열 요인은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또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면서 또 일정 부분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그 지지 세력들도 세력이 있죠. 이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 거죠. 이제 확실히 윤석열만 찍으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랄까 이 호재가 생긴 거고 또 지금 분위기를 봐서라도 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주춤하거나 하향세고 윤 후보는 회복해가지고 나가는 단계니까 앞으로 설 끝나면 특별한 그 요인이 없느냐 뭐 요인이 있을 것도 없죠. 이런 한 선거 설 이후의 민심은 윤석열 쪽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서울 이후에 뭐 또 홍준표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본선거전이 개시가 될 경우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모양새도 우선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그 자기 말재간 이걸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에요. 아마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저격수로는 그럼요. 딱 적격이지. 윤희숙 전 의원을 훨씬 능가할 겁니다. 촌철살인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만약에 또 따로 다니면서라도 유세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데서는 홍준표만한 무기가 없어요. 뭐 유세 아니라도 뭐 선거전이 들어가기 전에라도 사실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한테 치명사를 준 게 많죠. 무상연애라든가 또 양아치가 대통령 되셔야 되겠느냐. 이렇게 아주 그냥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금방 이렇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역시 홍준표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 내공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법이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무슨 뭐 고답적이 이런 게 아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시원한 이야기. 네, 그래서 사이다 바르고 그러니까 홍카콜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홍준표 의원이 탁월한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그 점이 이재명 후보가 늘 자랑하고 그걸 과시하고 그걸 가지고 윤 후보한테 뭐 토론할래 뭐 할래 하고 맨날 했던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간을 홍준표 후보가 압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빛을 퇴색시킬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아주 큰 무기가 되겠죠. 예. 또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표적인 슬로건이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 슬로건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국민의 선택 지금 바로 윤석열. 이재명은 전에 이재명 합니다 했는데 이게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앞으로 제대로 그동안 워낙 제대로 못했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이재명
국민들이 나를 위해서 이재명을 뽑아야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재명 합니다가 더 낫지 않나. 본인의 그러한 그 전체적인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나타낸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의 슬로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이런 뜻이 뭘까요?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하게 튀어나오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좀 튀는 측면이 있거든. 근데 튀는 것이 자기 부정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뭐냐면, 이재명이 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뭐 했냐? 5년 동안. 뭐, 이런 거라는데. 나를 위해 이재명.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 게 뭐 있냐? 왜 이제 와서는 자기 부정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제 윤 후보가 이제 확실한 대안으로서 국민들한테 이미지 지어진다면 이것도 선거에 상당히 이제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아니다, 저 사람도 아니다. 대안은 윤석열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슬로건을 보면은 윤석열은 결국 국민이 불러낸 것 아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국민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윤석열을 찍어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국민이 불러내지 않았더라면은 윤석열이 그 김건희 녹취록에도 나왔지만 꿈에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리라고는. 그러나 뭐 문재인,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 조국이 선대 본부장이 돼갖고 윤석열을 대선 후보까지 밀어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제 국민이 불렀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권과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면으로 정권과 좀 맞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이제 이 점이고, 그런 지지도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까지 갔다 이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히려 문재인이 밀어준 후보다. 조국이 밀어준 후보다. 그런 차원에서 현 정권이 과감히 자기들 정권을 맡겨준 그 후보다.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얕은 윤석열만이 대안이죠. 이재명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또 그동안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그런 공약들을 내놨어요. 또 여론조사를 보면은 경제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냐 하면은 윤석열에 비해서는 훨씬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은 이제 경제 대통령,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을 사실상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호남 민심이 아주 심상치 않다 해갖고 호남에 내려가서 열심히 돌아다닌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또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게요. 그러니까요. 그걸 드러낸 게 지금 또 논란을 빚고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호남 사람들한테 모욕주기예요. 이게 모욕주기. 당신들 여전히 지금 지역 감정에 갇혀 있지?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동에 가서는 저는 안동 사람입니다. 이랬고 또 경주에 가서는 저는 경주이십니다. 이러면서 표암전가 거기 가서 알묘라고 해서 그 이제 그 표암 그 묘에 가서 절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지기도 뭐 그런 식인데 여하튼 거기에서는 그렇게 지역 연고를 강조해놓고 이제 호남에서 지지세가 좀 심상치 않다. 윤 후보 지지율이 20%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안 되겠다. 쫓아내려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서 호남이 민주당의 그 본거지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믿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가서 아니 제가 보니까요. 저 13살에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노동자는 전부 호남 사람이고 관리자는 전부 영남 사람이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자기가 13살 때 들어가면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그거 오랜 옛날 반세기도 전에 이야기를 그걸 지금 꺼내가지고 호남 주민 여러분 이래도 화 안 나십니까? 이래도 영남 안 미워하실 겁니까? 이런 비열하고 치산 이런 짓을까지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국민 통합의 지도자냐? 국민을 분열시킬 지도자냐? 이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드러낸 거죠.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목포에서도 당원들이 뭐 100여 명인가가 뭐 탈당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또 영남 쪽에서도 일부 뭐 탈당한 사람들도 울산에 있고 사는 200명. 울산에서 또 뭐 4,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후보 자격 없다 해가지고 물론 그게 받아들일 리는 없지만 뭐 원팀을 잃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른바 친문 강성파라는 문파 대표분들은 여전히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랄까 이런 것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것도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퍼스널리티든지 그게 보면요. 아주 이게 사실 신뢰할 수 없어요. 저분이 말이죠.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통치를 해나가지 보면 뻔히 보이잖아요. 예? 그때 자기 이 기준은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은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전부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도 그런 소리를 해야 되고 얘기를 했겠죠. 예.